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특별한 작품을 소개를 해주시는군요. 예, 네, 그 제목이 비정근이라는 작품인데요. 비정근. 예,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고요. 네, 이게 그 한자인데 네, 약간 좀 특이해요. 그 어, 우리가 비정하다 할 때 비정이고, 네, 네, 네. 뭐 아, 그 근자는 이제 근무하다 뭐 이런 네. 건데, 그러니까 뭐 비정한 근로자, 뭐 근로. 그렇죠. 뭐 예, 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일본 원서 제목으로는 네. 올해와 비정근 뭐 이렇게. 어, 올해와가 뭐 나는이라 그래요. 저는 잘 아, 모르겠는데 네. 나는 뭐 비정한 근무자 뭐 이렇게 음,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렇군요. 요거는 단편집이죠? 예, 그렇습니다. 8편의 짧은 단편으로 이루어진 단편집이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한 3, 4개월만 근무하는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네. 초등학교 비정규직 교사예요. 그래서 아, 그 교사가 가는 학교마다 일어나는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을 이제 해결한다는 구성입니다. 이 학교물이겠네요, 그럼. 학교예요. 근데 초등학교 네. 아이들하고 아주 저는 조금 가벼우면서 네. 아주 뭐 위트 넘치는 단편들이에요. 이 비정근이라는 제목을 한자로 보지 않았다면, 이게 비정규직을 요렇게 일본에선 말하나 보다라고 저도 생각할 수 그랬습니다.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한자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네. 비정한 뭐 근무자 뭐 그러네요. 이렇게 봐야겠더라고요. 이게 또 놀라운 것은 제가 저만의 놀라움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초기작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가 않네요. 아니에요. 일본에 출간된 게 2003년 5월이니까 네. 그 한 중간 정도 되는 작품 그러네요. 같고요. 예. 이게 49번째 작품입니다.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93작품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중에 49번째니까 그 중간 정도네요, 딱. 맞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실 때는 94권이 될 것 같아요. 한 권이 아, 나온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게 네, 계획대로 출간이 된다면 그렇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비정근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출간이 됐나요? 2013년 7월에 됐고요. 10년 만에 번역이 된 딱 10년 거네요. 만에 번역이 예. 됐네요. 번역은요. 예, 김소영 번역가시고요. 네. 이게 뭐 많은 페이지 수는 아니에요. 280페이지 정도 되는데 네. 8편이니까 이 어느 상당히 출판사에서 나왔나요? 짧고 산림출판사라는 곳에서 산림 나왔네요. 출판사. 예. 이 책을 지금 구할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 아, 이거는 절판되지 절판되지 않았군요. 않고, 예, 구할 다행이네요. 수 있어요. 네. 이게 8편의 짧은 단편으로 이루어진 단편집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출간되기까지 조금 뭐 특별한 과정이 있었다고요? 예, 이게 이제 보통 단편은 어느 잡지 같은데 연재가 되잖아요. 그걸 묶어서 단행본으로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그 잡지에 연재가 된 건데 잡지가 특별한 잡지예요. 잡지가 예, 어떤 잡지냐면은 뭐 추리소설 잡지 이런 게 아니었나 보죠? 그런 게 아니고 예.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 잡지. 어, 그러니까 애들이 학습만 하면 이제 지겨우니까 뭔가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재미있는 짧은 이제 소설을 넣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취지인데 그 특이하네. 5년의 학습, 그러니까 어, 5학년 대상 이제 그런 같기도 거죠. 하고, 예. 그리고 6년의 학습, 어,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일본 출간은 2003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렇죠. 그 이제 문고본이나 단행본 얘기고요. 네. 잡지에 연재된 거는 1994년부터 99년까지. 그럼 역시 뭐 비교적 비교적 초기작이었던 초기작입니다. 맞습니다.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 네, 어렸을 때로 따지면 무슨 뭐 5학년 전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초등 전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그렇죠. 전과에 실렸던 그 단편이로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폭 수정을 했어요. 네. 그게 약간 그 좀 달랐겠죠. 너무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정을 한 다음에 2003년에 이제 문고로 음. 간행되었고요. 그러면 그 학습 잡지에 실렸던 내용과는 조금 또 달라진 거네요. 달라진 거 대폭 수정이라니까 좀 그러니까요.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예. 대폭이라고 썼으면 뭐 거의 새로 쓰다시피. 네, 좀 그런 게 있었겠죠. 네. 그리고 이게 그 데뷔 초 추리 세계의 아주 풋풋하고 상큼한 단편들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히가시노 게이고 특유의 아주 그 본격 추리. 음. 그러니까 초창기에 본격 이제 범인 잡는 거 뭐 이런 네네. 것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트릭 알아내는 거 음. 이런 것들이 각 단편마다 나오고요. 근데 그래도 또 그 사회에 대한 어떤 시선, 인간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각 어. 단편마다 그렇겠죠. 상당히 그 흥미있고요. 네.
재밌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들 때문이겠죠. 단순하게 그렇죠. 뭐 범인 네.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 어떤 뭐 그 범죄자의 심리가 동기. 투영되기도 예,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맞아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뭐 환경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감 가게 그리기 때문에 그럼요. 독자들이 예, 열광하는 것이겠죠. 그럼요. 예. 비정근 뭐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각 단편의 내용을 소개하겠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줄거리를 네. 알려드리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8편 중에 한 편을 스포일러 편으로 함께 하실 한편 거죠? 예, 맨 예. 마지막 편을 음, 이 스포일러 편으로 다음 편에는 하나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령이 건 전화라는 이제 8번째 단편을 하게 유령이 건 되었고요. 전화. 예. 교수님이랑 초자연적인 거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데. 근거 없는 거 요거는 잘 안 좋아하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초자연적인 것 같은데 또 아닌 아주 재밌는 그래서 단편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예. 주인공인 나는 이제 25살인데 미스터리 작가가 되는 게 꿈인데 이 원고 집필 시간을 확보하기에 좋은 직업이어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어요. 정교사가 출산이나 병가로 이제 휴직을 해야 할 때 대체 교사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재밌는 게 이게 교사라는 직업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 교사인데 예. 당연히 교육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단에 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네, 안 돼요. 근데 뭐죠? 이 일본은 좀 제도가 다른 모양이죠. 우리나라는 교대를 반드시 졸업을 하고 그렇죠. 예. 특정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를 해야 기간제 교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일본은 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일본은 모양이네요. 어떤지. 어쨌건 이 사명감 없는 사람은 이렇게 교단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마인드가 이렇게 무리하지 말고 무사히 석 달을 넘기자. 어, 이제 비정규직 교사인데 네. 그런데 이 주인공이 파견되는 학교마다 아주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이 교사가 해결한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설정이고요. 네. 그 교사인데 참, 네, 비자격자가 이렇게 예. 근데 어떻게 이제 묘사가 돼 있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재밌어요. 주인공인 교사는 자기 반 아이들을 아무 생각 없이 날뛰는 아주 방약무인한 원숭이라고도 불러요. 학생들을. 예. 어리다고 봐주지도 않는 아주 뭐 따뜻하지 않은 비정한 교사처럼 보여요. 근데 또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는 사건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 아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약간 좀 쿨한 그런 어떤 성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게 아니네요. 왜냐하면 사건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면 히가시노 게이고 이 작가께서 예. 그 학교 교육에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반감을 갖고 있달까요? 아주 반감을 갖고 네. 있죠. 우리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다뤘는데. 맞습니다. 네. 예. 동급생 아니 방과후 과거에서 다룬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 다뤘었는데 아주 교사를 싫어했던 학교에서 아주 아웃사이더가 아니었을까. 예, 그러게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근데 이 작품하고 관련해서 히가시노 게이고가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한번 좋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비정근이라고 했지만 이 선생님은 그다지 비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약간 열혈남하죠.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니까 기운내라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통해서 야, 이 세상엔 이렇게 더러운 놈들도 있다. 그러니까 지지 않도록 명심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뭐 독자들께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진 건지도 모르지요. 예. 그러니까 아주 비정하게만 그린 거는 아니고 네. 어떤 조금 달라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어쨌건 무자격자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수님 이제 8편의 단편이라고 하셨는데 예. 각 단편을 잠깐이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재미가 있어요. 아주 하나하나가. 그래서 짧게 제가 소개드리고 7개, 8번째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렇죠. 그럼 7편만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네. 보죠. 첫 번째 단편이 6 곱하기 3입니다. 제목이. 단편의 제목 6 곱하기 3. 예, 숫자로 이제 많이 하는데 이 비정규직 교사인 나는 출근 첫날
학생들과 체육관에서 피구를 하기로 합니다. 음. 그런데 체육관 비품실에 공을 가지러 들어간 학생들이 아주 크게 비명을 질러요. 왜냐하면 그곳에 한 여교사가 가슴에 칼이 찔린 채 쓰러져 있어요. 오. 그런데 시체 옆에 6 곱하기 3이라고 쓰여진 숫자판이 놓여 있어요. 어. 과연 이 6 곱하기 3의 의미는 무엇인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이게 뭐 다잉 메시지? 다잉 메시지인가요? 예,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욕하고 죽은 건 아닐까요? 63은 뭐뭐니까. 63은 뭐다. 예, 예. 나를 죽여 이런. 방송에서 이제 말은 못 하겠지만 욕하고 끝낸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 단편은요? 예, 64분의 1입니다. 64분의 1. 64분의 1. 예. 비정규직 교사인 나는 학교 계단 모퉁이를 도는데 그곳에 모인 여학생 3명이 무언가에 대해서 아깝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해요. 음. 그리고 그 여학생들은 항상 여학생들이 마지막에 하나 때문에 꽝이 됐다고 하면서 어. 64분의 1은 역시 어렵다는 말도 합니다. 로또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거 궁금해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교사가 물어봐요. 그러자 그녀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이제 도망가 버려요. 네. 그런데 그날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는데 두 학생이 지갑이 없어졌다고 해요. 두 학생이. 네, 두 학생이나 네. 두 명의 지갑이. 그래서 이 도대체 64분의 1과 없어진 두 지갑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그 왜 뭐죠? 그 로또 같은 거 보면 뭐 어떻게 뭐 몇 개 중에 몇 개를 맞춰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것 네. 같죠. 근데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게.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이를테면 60개 중에 5개만 맞추면 된다 이런 식인데 예. 그게 완전히 말장난이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게. 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로또가 뭐 800만 분의 1인가 뭐 그렇다는데 1등이.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인데 또 관련이 조금 있지 않을까. 예. 세 번째는요? 예. 10 곱하기 5 플러스 5 플러스 1. 계산해 보면은 56인데. 그러니까요. 뭔지 예. 모르겠는데. 네. 이것도 인제 내가 인제 첫 출근을 했는데 어느 학교에 내가 오기 전에 이 반을 맡았던 교사가 3층 교실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해요. 그 이상한 학교만 가네. 가는 데마다 아니 이런 일들이 뭐 이거 뭐 평생 거의 있을까 없는 말까. 일이죠. 예. 그럼요. 거의 이게 뭐 없다시피 하죠. 2-3달만 가는데 꼭 있어요. 그러네요. 얼핏 인제 자살로 보이는데 네. 그런데 경찰에서 인제 나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 죽은 교사의 죽음에 이제 의문점들이 있다면서 네. 죽은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무슨 연관점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알아봐 달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인제 교사가 죽기 전에 칠판에 10 곱하기 5 플러스 5 플러스 1 이라고 써 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아주 이것도 궁금하죠. 이것도 뭐 다잉 메시지인가 본데 뭐 이거 그러게요. 이렇게 수학 선생님들만 이렇게 했나 보죠. 네 번째 작품은요? 예. 제목이 우라콘. 우라콘. 이게 이제 일본 말인 줄 알았는데 일본 말에도 이런 말이 없대요. 뭔지 몰라요, 인제. 예. 그래서 이번에 나가게 된 학교의 아이들은 이상하게 다들 사이가 좋아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보통 애들끼리 투닥거리고 뭐 사이가 안 좋아야 되는데 다들 사이가 좋고 서로 칭찬해. 네. 그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연히 학교 앞 아파트에서 투신하려는 우리 반 여학생을 발견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 교사가 극적으로 구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자살을 시도한 학생의 어머니가 딸이 며칠 전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 얘기가 뭐냐, 우라콘 때문에 신경이 쓰여 죽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라콘이 뭐고 왜 이 여학생이 그 아파트에서 투신을 한 것일까 아주 궁금합니다. 네. 우라콘. 결국엔 나오나요? 우라콘. 나오죠. 예. 나오죠. 다음 작품은요? 예. 5번째 무토타토. 무토타토. 이것도 또 뭔지 모르겠는데. 예. 이 학교 체육 시간에 필요한 용품을 교실에 가서 가져오라고 두 학생을 보냈어요. 체육 시간이니까 바깥에 있어서. 근데 한 학생이 뛰어와서 교실 칠판 앞에 이상한 편지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칠판에 선생 무토타토 아케루나라고 쓰여 있고
칠판에 이렇게 쓰여 있고 예. 칠판 가운데쯤에 이제 편지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열어보니까 다음 달에 있을 수학여행을 취소하지 않으면은 자살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어, 그래서 도대체 이 무토타토 아케루나가 무슨 뜻이고 네. 수학여행을 취소하라는 편지를 또 누가 썼는지 아주 궁금해요. 네. 이건 뭐 필적 조사하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친필로 사실 썼다는 거잖아요. 이게 칠판에 친필이 칠했다. 아니고 이게 잘라서 글씨를 아마 활자로 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럼 쓰여 있는 그래서 게 아니잖아요. 예,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렇군요. 또 칠판에는 또 쓰여 있는데 이건 썼을 텐데. 그러니까요. 칠판 필적 가운데, 얘기는 안 네, 나오네. 칠판에 쓰여 있으니까 이건 그러네요. 필적 예. 검사 감정을 하면 금방 나오는 거고. 그러게요. 예. 예. 수학여행은 싫으면 안 가면 되지 뭘 이런. 뭐 이제 그 속사정이 있겠죠. 예. 네. 6번째 단편 예. 소개해 주시죠. 신의 물인데 신의 물. 예, 신의 물. 아, 이건 와인이잖아요. 아, 아, 그거 그게 신의 물방울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네, 네. 그러네. 예, 그 만화가 있었던 것 아, 같은데. 예. 네네. 4교시 산수 시간에 갑자기 뒤에 앉아있던 남학생 한 명이 배를 움켜쥐고 쓰러집니다. 오, 급하게 양호실로 가서 상태를 보는데 네. 양호 선생님은 무슨 음식물 같은 것에 중독된 것 같다고 해요. 오, 그래서 이 교사인 내가 쓰러진 학생의 책상을 가서 조사해 보는데 예. 페트병 물이 나왔는데 어, 이상하게 페트병 겉에 신의 물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 새로 나온 생수인가 보죠. 그래서 경찰에서 나와서 이제 이 페트병을 이제 다양하게 조사했는데 네. 지문을 조사하는데 아주 놀라운 아,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럼 요 지문 조사로 온 그 경찰들 보고 예. 그 무토타토 그 저 글씨 필적도 좀 감정을 해달라고 하면 될 텐데. 같이 네. 학교가 달라요. 시점도 매번 다르겠죠? 다른 학교. 음. 그리고요. 네, 그리고 7번째 7번째 단인데요. 예. 방화범을 찾아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7번째, 8번째 단편은 이 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전혀 다른 이제 아이들 얘기인데 이것도 초등학생 얘기인데 네. 교사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또 다른 어떤 그 뭐 학습 잡지에 오, 하면서 교사를 빼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른데. 그렇군요. 예, 방화범을 찾아라는데 최근 동네에 불을 지르고 다니는 방화범 때문에 골칩니다. 이 어른들이 335 짝을 지어 밤마다 순찰을 다녀요. 그날은 그 아빠가 나를 대동하고 한 아저씨 집에 이제 집합했는데 그 순찰을 다니기는커녕 이 아저씨들이 막 이제 술에 빠졌어요. 막 술잔을 아, 들으면서 신나합니다. 예. 그렇게 밤이 늦어져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다들. 음, 근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요. 음. 이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이 집에. 그저 겨우 집을 이제 다들 죽을 뻔했다가 이제 빠져나와요. 그 순찰을 돌아야 했던 사람들이 안 돌고 술 마시고 있던 그 집에. 그 집에. 예. 예. 집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이거 웃으실 일이 아니죠. 근데 뒷 내용이 이제 뭐 좀 웃긴 내용들인데 어, 그래서 이 방화범을 잡기 위해 모인 집에 이제 불이 난 이 아이러니 뒤에 네. 어떤 숨은 비밀이 있는 것일까 아주 궁금해요. 그렇군요. 이 비정근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이 작품 속에 교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내용이 있었다고요? 예, 이 5번째 단편 무토타토를 읽다가 이제 놀랐어요. 예. 이게 그 국어 시간을 마치고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수학여행 이야기를 하는 중에 네. 나온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제가 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예. 읽어 주시죠. 그 부분을. 이날 6교시. 나는 국어 수업을 일찌감치 마치고 수학여행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이번 행선지는 이지다. 이지가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아이들에게 물어봤다. 이지의 무희. 곧바로 남학생 하나가 말했다. 그래, 맞아. 이지의 무희라는 소설이 유명하지. 작가가 누군지는 알아? 가와바타 야스나리요. 요즘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는데 개 중에는 예외도 있는 모양이다. 다른 아이들은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니 난생 처음 듣는 이름이라는 표정을 짓고 있다. 노벨상 수상 작가도 별거 없다. 또 없어? 나는 다른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야마기 고개. 나는 조금 놀라서 그 학생의 동그란 얼굴을 보았다. 아마기 고개도 알아? 네, 작가는 마스모토 세이초죠. 그걸 다 아네. 읽어는 봤니? 내가 묻자 네 하고 대답했다.
이게 왜 기억에 네. 왜 기억에 남으시는지 알겠어요. 그러시죠. 이 아마기 고개를 지금 초등학생이 읽을 만한 소설은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예. 왜 마스모토 세이초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히가시노 게이고도. 히가시노기가 좋아하는 거죠.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제 밝혔었고, 자기 선생이라고도 야마기 고개 우리 방송에서 소개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초등학생 읽을 내용이 아니에요. 맞아요. 역자 후기도 있군요. 예, 소개해 주시죠. 주인공 나는 의도치 않게 터지는 각 사건들을 구시렁대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풀어나가는데 각 장의 마지막마다 아이들을 향해 무심한 듯 내뱉는 말이 은근히 멋집니다. 본인은 비정한 척, 인정머리 없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 척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만들죠. 히가시노 게이고가 학창시절에 교사를 엄청나게 싫어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 책의 주인공인 나처럼 쓸데없는 참견은 배제하고 인간 대 인간의 동등한 시선에서 쿨하게 할 말만 해주는 교사를 원했던 건가 싶기도 하네요. 짧은 단편들이지만 각 장마다 묘사되는 초등학생들의 심리와 행태가 인상 깊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편으로 실려있는 작품을 오늘 스포일러 편으로 방송을 해드리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제목이 유령이 건 전어예요. 예. 네, 이게 사실 그 비정규직 어느 교사가 문제를 다 해결을 하는 그런 건데 예. 7번째, 8번째 단편에는 그 교사가 등장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교사가 등장하지 않는 걸 굳이 고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재밌었어요, 저한테. 네, 근데 교수님도 그 교사의 캐릭터가 별로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아니요, 저는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완전 적인데 무자격자인데 교직에 대한 사명이 전혀 없는 자로서 교수님 마음에 드셨군요. 교수님은 좋아하셨지만 그렇다고 교수님께서 그런 교육자는 아니시라는 거. 혹시 모르죠? 아, 그래요? 아, 교수님 왜 아니 성균관대학교에서 몇 년 연속 그 강의 평가 1위 받으셨잖아요. 아니. 아니, 뭐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건 사실인데. 하여간 그런 교육자는 아니신 걸로 예. 네, 믿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유령이 건전하 이게 단편이기 때문에 1회차로 그냥 방송되고요. 지난 그렇습니다.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8편 중에 한 편만 하는 거라서 예.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뭐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초등학교 6학년인 나 류타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에 문이 잠겨 있어요. 엄마는 장이라도 보러 간 모양입니다. 나는 우편함에 있는 열쇠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화기 램프가 깜빡깜빡 빛나고 있어요. 부재중 전화에 메시지가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전화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렇게 하면 녹음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계의 목소리로 한 건입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야, 오늘 저녁 7시쯤에 들어갈 것 같아. 냄비에 카레 만들어 놨으니까 냉장고에 든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같이 먹어. 그리고 얼마 전에 사온 제라늄에 물 좀 주고. 그런 다음 비 소리가 나고 끝. 뭐지? 엄마 어디 멀리 갔나? 근데 이상하다. 방금 목소리. 엄마 목소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감기 걸렸나? 게다가 제라늄은 또 뭐야? 무슨 젤리 종류인가? 그보다 카레다. 나는 카레만 보면 사족을 못 쓰거든. 냄비에 카레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해벌쭉 웃었다니까. 우리 엄마가 웬일로 이런 기특한 짓을. 아무튼 요즘엔 카레 해달라고 하면 인스턴트 카레만 내놓더니 나는 부엌을 두리번 둘러봤다. 가스레인지 위에 커다란 냄비가 있더군. 아, 이게 카레구나. 근데 왜 카레 냄새가 안 나지?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이 텅텅 비어있지 뭐야. 이러니 당연히 냄새가 안 났지. 나는 다른 냄비를 찾아다녔어. 하지만 카레 냄비는 있지도 않았어. 어떻게 된 거야? 나 배고파 죽겠는데. 나는 의자에 털썩 앉았어. 뱃속이 꼬르륵 꼬르륵 난리가 난 거야. 그때였어. 다녀왔다 류타. 학교 갔다 왔니? 손은 깨끗이 씻었어? 숙제할 거 있으면 밥 먹기 전에 다 해놔. 현관 쪽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린 거야. 차,
집에 들어오자마자 숙제 이야기부터 한다니까. 아유, 지겨워. 부엌에 들어온 엄마가 물었어. 어? 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엄마 일찍 왔네? 어디 외출했던 거 아니야? 외출했었지. 역 앞에 마트에. 엄마는 마트 봉투를 들어 올렸어. 커다란 양배추가 보이더구만. 7시쯤 온다며. 7시? 그렇게 늦게까지 마트에서 뭐 하라고? 아, 몰라. 다 됐고. 카레는 근데 어딨어? 카레? 그런 거 없는데? 뭐라고? 아니, 전화에다가 카레가 있다고 말했잖아. 누가? 엄마가. 그런 말 안 했는데. 얘가 왜 이래? 오늘 이상하네? 이상한 건 엄마야. 그렇게 말한 다음 나는 부재중 전화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 아까와 같은 메시지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지. 엄마는 희한하다는 얼굴로 나를 봤어. 누구야, 이 사람? 엄마잖아. 아니야. 이런 전화 건 적 없어. 그리고 내 목소리랑 하나도 안 똑같잖아. 류타, 너는 엄마 목소리도 모르니? 너무한다. 엄마는 한심하다는 투로 말했어. 뭐 조금 다르다고는 생각했는데 자기 입으로 엄마라고 하니까 엄만 줄 알았지 뭐. 나 아니야. 잘못 걸린 전화겠지. 자기 집에 건다는 게 우리 집으로 걸었나 보다. 우리는 전화기 응답 메시지를 우리 목소리로 녹음한 게 아니라 원래 기계에 있던 걸 그대로 쓰잖아. 이 사람 집도 그런가 보네. 흥, 별일이 다 있다. 아, 그런 건가? 그럼 카레는 어떻게 되는 건데? 엄마, 카레 만들어줘. 에휴, 바보. 오늘 저녁 메뉴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 뭔데? 채소 볶음. 피망을 아주 잔뜩 넣어줄 테니까 기대해라. 헉, 나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어. 내 사랑 카레가 내 원수 피망으로 둔갑해버리다니. 예. 이제 이런 이상한 일을 겪고 나는 다음날 학교에 가서 단짝 친구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단짝 친구가 깜짝 놀라요. 자기 집에도 똑같은 전화가 걸려왔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무 놀라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하면서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러자 6명이나 되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저녁에 정말로 카레를 먹었기 때문에 잘못 걸려온 전화라는 것을 알았지만 오싹했다는 얘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잘못 건 전화가 이렇게 여러 명에게 동시에 걸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한 친구가 누가 장난 전화를 여러 명에게 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의 목소리는 성인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성인이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장난 전화를 건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나는 그 이상한 부재중 전화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습니다. 엄마야, 오늘 저녁 7시쯤에 들어갈 것 같아. 냄비에 카레 만들어 놨으니까 냉장고에 든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같이 먹어. 그리고 얼마 전에 사온 제라늄에 물 좀 주고. 이걸 듣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그걸 뭐하러 여러 번 듣느냐고 핀잔을 줘요. 나는 엄마에게 제라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꽃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그것도 모르냐고 또 핀잔을 줘요. 그 주 일요일에 나와 친구 야마시타는 그 이상한 부재중 메시지를 휴대용 카세트에 녹음해서 동네 꽃집을 찾아다니기로 했어요. 최근에 제라늄을 산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혹시 있다고 하면 그 테이프를 점원에게 들려주고 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기로 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작전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애초에 점원들은 최근에 제라늄을 팔았는지도 잘 기억을 못했어요. 10군데 정도 다녀서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마지막 꽃집에서 단서가 발견됩니다. 다나카 생화점이라는 작은 꽃집에 들어가자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 아저씨가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제라늄? 간혹 팔리지. 근데 그리 많이 팔리지는 않아. 단골 손님이 사갔다면 기억하고 있을 거야. 심심했기 때문인 것 같긴 했는데 어쨌든 이 아저씨는 은근히 친절했어. 나는 테이프 레코더를 꺼내서 그 메시지를 들려줬지. 그리고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 이 목소리는 사토시네 사모님 같은데. 아저씨는 탁 하고 손뼉을 쳤어.
알아요? 나는 물었지. 알고 말고 자주 사러 오거든. 근데 요즘 영 뜸하네. 잠깐 있어봐. 확인하고 올 테니. 자, 그 다음은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 아저씨는 집안에 대고 사람을 불렀어요. 조금 있다 뚱뚱한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이제 아저씨는 아줌마한테 우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테이프를 들려줬고, 처음에는 심드렁한 표정이었던 아줌마의 얼굴이 테이프의 목소리를 듣고 나더니 사색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 테이프? 아줌마가 오히려 우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흘 전에 우리 집에 걸려온 이제 전화였다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의 얼굴이 점점 더 딱딱하게 굳었어. 목소리는 똑같지만 사토시네 사모님이 아니야. 그러자 아저씨가 정색을 하고 말했어. 아니 왜? 아무리 들어봐도 그 사모님 목소리가 맞구먼. 제라늄 사간 것도 맞고. 그래도 아니에요. 아 글쎄 왜냐니까. 사흘 전에 걸려온 전화라면서요. 아줌마는 우리 얼굴을 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 그 사모님 지난주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예, 이게 이제 놀라울 수밖에 없죠. 그 사모님이 죽은 다음에 전화가 걸려온 것이니까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런 놀라운 말을 들은 나와 야마시타는 공원 벤치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주에 죽은 사람에게서 3일 전에 걸려온 전화는 무엇이란 말일까요? 내 친구 야마시타가 갑자기 죽은 사람이 유령이 돼서 집에 전화를 걸었나 보다고 말합니다. 여름인데도 내 등에는 소름이 쫙 끼쳤어요. 나는 유령이나 귀신 이야기라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여름만 되면 텔레비전에서도 자꾸 무서운 공포 드라마를 해주는데 실수로 보는 날이면 밤에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공원에 우리 반 여자아이인 도모미가 지나가는데 야마시타가 도모미를 붙들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상한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도모미는 무섭지도 않은지 그러면 전화 목소리 아줌마네 집에 직접 가보자고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셋은 그 사또 아줌마네 집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요. 문틈으로 엿보자 마당에 제라늄 꽃이 보입니다. 그때 갑자기 야마시타와 도모미가 그 집 문을 쓱 밀어보는데 잠겨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도 엉겹결에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마당에 있는 제라늄 꽃을 바라보며 진짜 유령이 한 전화인가라고 말하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 엄마 꼭 건드리지 마. 우리는 일제히 뒤를 돌아봤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꼬맹이가 축구공을 안고 서 있었어. 엄청 무서운 눈으로 우리를 째려보고 있더라. 너 이 집에 살아? 도모미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 꼬맹이는 심통이 난 얼굴로 끄덕였어. 그럼 혹시 이 목소리 아니? 그렇게 말한 다음에 테이프 레코더의 목소리를 들려줬어. 그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지. 벼랑간 꼬맹이가 울상을 짓더라. 엄마, 우리 엄마 목소리다. 야마시타는 나를 봤어. 역시 유령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 꼬맹이는 우리 얼굴을 쭉 둘러봤어.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왜 우리 엄마 목소리 테이프를 가지고 있어? 우리도 몰라. 그래서 고민 중이야. 야마시타는 머리를 긁적였다. 야, 너 이 목소리 정말 네 엄마 목소리 맞아? 도모미가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지. 꼬맹이는 머리를 꾸벅하고 끄덕였어. 틀림없어. 왜냐하면 그날 카레였으니까. 그날이라니? 우리 엄마가 죽은 날 말이야. 그렇게 말하더니 꼬맹이는 고개를 숙인 채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 야마시타가 내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어. 이건 유령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죽기 전에 만든 카레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전화를 한 게 분명하다. 라는 얘기야. 나는 화를 내면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가슴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한 상태였지. 그럼 카레를 만든 날 엄마가 돌아가신 거네. 그럼 너희 집에 혹시 엄마가 전화를 하진 않았어? 도모미의 질문에 꼬맹이는 아니라고 말했어. 아,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된 거네. 이제 알겠다.
도모미는 팔짱을 끼더니 추리 드라마 속의 탐정처럼 집게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으로 턱을 문질렀어. 그리고 몇 번이나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였지. 나는 뭘 알아냈느냐고 물었어. 그러자 도모미는 응, 유령의 정체. 근데 한 가지 더 확인부터 해야겠다. 저기 얘, 집 전화번호 혹시 가르쳐 줄 수 있니? 꼬맹이는 웅얼웅얼 번호를 댔지. 뭐뭐뭐뭐의 6996이라는 번호였어. 도모미는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내서 그 번호를 메모했지. 내가 그런 걸 뭐하러 물어보느냐고 그러니까 도모미는 이게 결정적 단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도모미는 나와 야마시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 다음날 학교에 간 나는 창가에 앉아있는 모리모토라는 애한테 갔어. 그리고 모리모토에게 장난 전화한 것이 너지? 하고 강하게 얘기했어. 순간 모리모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몰라. 라고 말이야.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시치미를 떼더라. 야, 모리모토, 솔직하게 말해. 그럼 나 화 안 날 테니까. 아니, 네가 한 게 사실이면 화를 내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특별히 봐줄게. 그 대신 너한테 부탁이 있어. 내 말에 그때까지 토라진 얼굴로 옆만 보고 있던 모리모토가 무슨 소린가 궁금한 표정을 짓더군. 나는 계속 말했지. 네가 갖고 있는 테이프를 좀 줬으면 해. 그런 걸 네가 갖고 있어봐야 쓸데도 없잖아. 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걸 평생 보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할 사람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모리모토는 아직 조금 의심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나한테 물었어. 그게 무슨 뜻이냐고. 야, 그 여자 너희 집 전화에 녹음한 다음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뭐라고? 깜짝 놀라더군. 그러니까 그 여자의 가족들한테는 마지막 목소리가 되는 거야. 모리모토도 많이 놀란 모양이었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더라. 그 말 진짜냐고 물으면서. 그래, 거짓말 아니야. 그 테이프 어디 있어? 집에 있다고 하더군. 그 목소리 아직 안 지웠지? 응, 안 지웠어. 하고 모리모토는 까딱하고 끄덕였어. 그와 동시에 바로 옆에서 아, 다행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 도모미가 가슴 앞으로 손을 모으고 있더군. 예, 유령이 건 전화라는 이 사건의 전말은 이제 이랬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 여자는 그 자신의 집에 전화를 한다는 게 그만 번호를 잘못 눌렀어요. 만약 그 집에 누가 있었다면 잘못 걸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을 텐데 어쩌다 보니 아무도 없었고 부재중 전화로 연결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남겼죠. 그 그런데 그 테이프를 들은 범인이 이제 장난 전화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 집 저 집 전화를 해서 부재중으로 연결되면 그 테이프의 목소리를 상대방 전화 응답기에 녹음시킨 것이었어요. 거기에 걸려든 게 이제 우리 반 6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추리하면 범인을 찾기는 이제 어렵지 않았어요. 사또 아줌마의 그 전화를 건 돌아가신 그 사또 아줌마의 전화번호가 뭐뭐뭐 다시 6996이니까 그것과 헷갈리기 쉬운 번호만 찾으면은 게임 끝이었어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모리모토의 집 전화번호와 비슷하다는 것이었어요. 6996과 6696. 아주 비슷해서 실수하기 쉬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방과 후 나와 야마시타 그리고 도모미는 원본 테이프를 들고 사토 아줌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토 아줌마의 딸인 꼬맹이와 남편인 아저씨는 테이프를 받아들고 감격했어요. 아줌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헤어질 때 뒤를 돌아보니 꼬맹이가 물뿌리개를 들고 나와서 제라늄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를 소중히 여기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모미와 야마시타와 헤어진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부엌에 있었어. 엄마, 나는 뒤에서 엄마를 불렀지. 영원히 건강하게 있어야 돼. 내가 이 말을 하면 엄마가 분명 감격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지. 야, 류타, 너 지금까지 어딜 싸돌아댕긴 거야? 선생님한테서 전화 왔었어. 너 또 빵점 받았다며? 정말이지 한심하다.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 완전 귀신 같은 얼굴로 호통을 치는 거야. 난 놀라서 도망쳤지만 너 괜찮아?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상냥하게 대해주면 더 좋을 텐데. 예, 이렇게 네. 이제 단편이 이제 끝이 납니다. 이건 뭐 교수님이 이게 제일 재밌었다고 평가를 하신 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데요. 유치해요? 유치하다기보단 교수님의 이제 안목이 좀 녹슬으셨나 싶은. 근데 이 단편들이 네. 생각해보세요. 그 초등학생 잡지에 이제 그 학습지에 네. 실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뭐 그냥 네. 뭐 비겁한 변명입니다. 뭐 이런 대사가 있었죠. 어느 영화인가. 저 교수님, 제가 사실은 충격받은 건 예. 여기 지금 목소리가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한 7, 8명 나오나요? 목소리가 8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어른은 3명이고 예. 아니죠. 목소리는 9개가 나오는 거네요. 9개가 나오나요? 네, 목소리가 9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4은 어른이고 네. 나머지 5은 아이들인데 아까 이제 남자, 여자. 초등학생들은 이게 변성기가 안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 목소리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차라리 예. 뭐 남녀 성비가 이렇게 남녀 목소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나이 차가 있다든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건 9명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정말 어렵죠. 비정이 정이 없는 비정한 저를 얘기하는 거라면요. 거네. 비정 교수님이시네요. 이거 정말 하다가 저도 고생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그러게 말이에요. 계속 애네. 그 애가 또 계속 달라. 남자, 여자야 또 막. 교수님 제발 부탁 좀. 아니 남자 여자면 차라리 낫죠. 이 남녀가 구분이 없다니까요. 그렇지, 초등학교 그렇지. 학생들. 오히려 남녀는 구분이 되니까 낫지. 교수님 제발 부탁인데. 제가 아까 놀라서 사례가 다 들렸잖아요. 맞아요. 제가 기침을 참느라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교수님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이거.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그러게 말이에요. 네. 할수록 근데 더 막 어렵게 막 제가 막 대본을 쓰네. 큰일이네 이거. 점점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걸 중단하면 돼요. 이런 걸 이제 보통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아니죠. 이거 누가 봐도 고의죠. 왜냐하면 우리 애청자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게 한 1, 2년 됐어요. 근데 전혀 뭐 시정은 안 되고 교수님이 약간 그 유체 이탈 화법을 좀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인데 이렇게 됐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쿨해 그냥. 내 문제. 이건 쿨한 게 아니죠. 무책임한 거죠. 교수님 쿨이란 단어를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어쨌건 비정 교수님으로 오늘부터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